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이 어떻게 두 차례의 끔찍한 세계대전과 이념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냉전으로 이어졌는지 20세기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 개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제국주의부터 시작해서 그 모순이 폭발했던 러시아 혁명, 그리고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두 번의 세계대전과 경제 위기, 마지막으로 세계를 두 동강 냈던 냉전까지. 이 네 가지 핵심 단계를 통해서 현대사의 인과관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19세기 말에 유럽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자원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였던 이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 거죠. 아니, 대체 뭐가 이 나라들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식민지 쟁탈전으로 내몰았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돈, 경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움직인 건 정말 거대한 경제적 엔진이었던 셈이죠. 제2차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새로운 원료랑 시장이 막 필요해졌고요.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독점 자본은 남아도는 돈을 투자할 해외 식민지를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벌고 싶다고만 할 순 없잖아요? 이걸 그럴듯하게 포장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백인의 짐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오만한 이데올로기인데요. 이게 현실이 된 사건이 바로 1884년 베를린 회의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은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럽 강대국들이 지도 위에 자대고 줄 쫙쫙 그어서 대륙 전체를 나눠 가진 거죠. 벨기에 국왕은 콩고를 자기 개인 금고처럼 착취했고요. 영국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보어인들과 전쟁까지 벌였죠. 말 그대로 아프리카는 강대국들의 탐욕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된 겁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기존의 짱이었던 영국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자, 독일의 야망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영국의 3C 정책, 그리고 독일의 3B 정책, 이 두 거대한 계획이 충돌하면서 유럽 전체의 긴장감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팽팽한데 속으로는 각 나라마다 문제가 골마 터지고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골이 바로 러시아 제국에서 그 문제가 먼저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자, 다른 제국들이 밖으로 뻗어 나가느라 정신없을 때 러시아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계속 지고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니까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이미 골물대로 골궜던 사회적 불만이 그냥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 혁명의 과정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가장 먼저 1903년에 분열이 있었죠. 이게 모든 걸 말해줘요. 차르를 무너뜨리자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했는데 그럼 어떻게 사회주의를 만들 거냐 이 방법을 두고 혁명 세력이 시작부터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한쪽은 레닌이 이끌었던 볼셰비키. 소수의 똑똑하고 훈련된 직업혁명가들이 확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급진파였고요. 다른 한쪽은 맨셰비키. 그래도 민주적으로 대중들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쪽이었죠.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긴 건 레닌이었는데요. 그의 진짜 속내, 그 구체적인 전략은 1917년 망명 생활을 끝내고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레닌이 발표한 이 4월 태제는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 당장 그만둬. 모든 권력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로 넘겨. 임시정부와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 선언 하나로 혁명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급진적인 노선으로 권력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정말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급진적인 전시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잠깐 시장 경제를 도입한 게 바로 신경제 정책 NEP입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혁명 때문에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졌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빠져나온 그 전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유럽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30년의 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던 대공황,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각 나라들은 정말 극과 극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 정말 제각각이었죠. 미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썼고, 영국이랑 프랑스는 자기들 식민지를 똘똘 묶어서 블록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 이들은 전체주의와 군사적 팽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리아 민족이 최고다. 유대인은 다 없애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 땅을 넓히기 위해 동유럽으로 쳐들어가야 한다. 이게 바로 레벤스라움이죠. 이 광기 어린 이데올로기는요, 그 자체가 그냥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이 에이, 설마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히틀러는 정말 거침없이 전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죠. 자, 그럼 이 끔찍하고 파괴적인 분쟁의 잿더미 위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바로 자본주의 진영의 리더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의 리더 소련. 이 두 거대한 초강대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공산주의가 더 퍼지는 건 절대 막겠다. 바로 봉쇄 정책을 세상에 알린 거죠. 당연히 소련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기 편, 자기 동맹국들을 확실히 단속하기 위한 아주 강경한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인데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주의 식구들 중에서 배신자는 용납 못한다.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죠. 이렇게 철의 장막 동쪽에서는 소련의 통제가 점점 강해지는 동안 서유럽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다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바로 전례 없는 통합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전쟁의 원인이었던 석탄하고 철강을 같이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게 유럽 경제공동체,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유럽연합, EU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유럽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거대한 냉전 체제 자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의 바람은요, 바깥이 아니라 소련 내부, 바로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의 개혁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 개혁, 개방 정책이 의도치 않게 공산당의 통제력을 약화시켜버렸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동유럽 혁명과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반세기를 지배했던 거대한 이념 대결의 시대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또 다른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국주의가 남긴 상처, 혁명이 꿈꿨던 이상과 그 좌절,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 그리고 냉전이 남긴 분열의 유산까지. 20세기의 이 격동의 역사. 이건 그냥 끝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거죠.